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류의 중심으로 거듭난 K-팝이 가지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팬덤 문화인데요. K-팝은 다른 장르의 음악과 달리 유독 공고한 팬덤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죠. 과거 한국에서 특정 연예인이나 가수들의 극성 팬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팬덤들이 소위 가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구매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선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많은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나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하물며 최근에는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들은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확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으며 자선 행사를 앞장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운동의 중심에는 아미가 운영하는 자선단체 원인원 아미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전세계 아미 28개 단체가 뭉쳐 만든 비영리 기구인데 막강한 전세계 팬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목적에서 탄생했었죠. 이렇듯 최근 K-팝에서 팬덤 문화는 단순히 가수들과 팬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회 문화를 다루고 있는 뉴스사 더 디플로맷은 이것이 한국의 K-팝 소프트 파워의 순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K-팝의 힘은 팬덤에서 나온다며 마치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모여 만들어진 원인원 아미처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K-팝 팬클럽 문화가 점차 사회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K-팝이 지금처럼 양극단화된 국제사회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팝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주의와 배척의 영토 정책과는 다른 것들을 제공한다.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전략을 의미하는 1대1로 프로젝트의 개념은 중국에서 2013년 시작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확장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서는 인상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갈라놓았던 부채와 민족주의로 결말을 맺을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와 세계의 가장 효과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팝스타와 그들의 팬덤에서 나오는 진정한 문화적 매력을 지닌 K-팝일 것이다. K-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해온 한류의 한 줄기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세계적인 표현이다. K-팝의 성공은 문화적인 힘을 노골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한국적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개편의 일환이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에 올랐던 해에 봉준호의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핫백 차트 8위를 기록했고 트와이스가 빌보드 글로벌 200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경향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문화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우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진로에 도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 정호연은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지배한 이후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보그의 솔로 커버를 장식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장악하기 시작했다. 2022년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아로의 확장을 위해서 블랙핑크의 무비와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한국 콘텐츠의 스트리밍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다. K-팝은 중국이 투영한 민족주의와 배척의 영토 정책과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K-팝은 국가 사이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대표성은 예술적 표현의 집단화를 통해 문화와 경제적 우위의 기회를 제시한다. 수많은 K-팝 노래들은 글자 그대로 한국의 생산가치와 국제적인 히트메이커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어, 시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춤과 같은 것들의 혼합이다. 대중문화와 아시아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우리는 음악 산업에서 문화 권력의 분배가 변화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K-팝은 초창기부터 음악 산업의 토대가 되었던 소년 혹은 소녀 밴드 이상이다. 복스 채널의 샘 나카이라는 K-팝이 팝과 힙합, 그리고 춤을 혼합한 한국 음악이라고 언급하지만 음악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한국적이라는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헐리우드가 영화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듯이 K-팝에서 한국어는 예술 형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K-팝이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미국, 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는 오세아니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K-팝의 글로벌 지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가 그것의 촉수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와 무관한 신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K-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범위한 긍정적인 전형은 심지어 민족주의를 능가할 수 있다. 한류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에서의 한국의 선도적인 위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새로운 정보 시대에서 소셜미디어의 힘은 예술가와 그들의 경력에 대한 광적인 환신을 촉진한다. 이 아티스트들은 유튜브 트렌드 페이지에 침투하고 틱톡과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위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소셜미디어, 특히 비디오 플랫폼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증폭하고 지울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들의 노력은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전문적인 마케터 역할을 하는 팬들에 의해 보완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화운동이 그렇듯이 K-팝은 세대를 거쳐 움직인다. 싸이의 참신한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시선을 분산시켰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싸이의 대성공은 현재 K-팝 신세대를 대표하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에 가까웠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모두 한국인이지만 블랙핑크 멤버 4명 중 1명은 태국인이고 제니는 뉴질랜드에서 청춘의 일부를, 로제는 호주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시간을 보내왔었다. 이처럼 K-팝에서는 새롭게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의 국적과 인종의 다양화가 현재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4세대 K-팝 스타들은 한국 밖으로 나와 국제적인 성공을 노리는 글로벌 세대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그룹들은 세계를 향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가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곡에 여러 언어를 포함시켜 전 세계적인 도달 범위와 청중을 넓히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K-팝 산업의 진화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K-팝은 라디오나 그 이전의 영화 산업과 같이 국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초이자 진정한 형태의 소프트 파워 중 하나이다.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국방 시스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강력한 음악과 적극성을 통해 하드파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과거 2016년 대만 출신의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자신의 국기를 흔들었을 때 그녀는 중국 시장을 향해 사과해야만 했다. 그녀의 사과 비디오에서는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2020년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수상 연설 도중 중국을 누락시킨 것과 비교해보자. 당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나눈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투쟁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세는 단 이틀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중국의 황구시보가 팬덤의 공세에 밀려버렸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공세를 삭제했다. 당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는 중국을 이겼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가 K-팝 콘텐츠로 채워지던 시절은 2017년 한국이 사드를 실전 배치한 이후 조금 달라졌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콘서트, 투어, 그리고 K-팝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성년자의 가치를 왜곡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하는 병든 팬클럽 문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부여했다. 중국은 팬덤을 제한하고 앨범 대량 구매를 금지하며 남성 그룹들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K-팝 아이돌 숭배는 중국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다. 국제적인 다양화는 K-팝 산업의 핵심이며 결국 K-팝의 파워가 승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침략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침략 대신 K-팝 문화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힘을 의미한다. 그것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만들어진 강압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몰입과 적응을 장려한다. 긍정적일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전 세계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증가하는 순간에 비판적인 반론을 제공할 수 있다. K-팝의 이미지는 몇몇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건전하다. K-팝은 표현력과 영감을 제공한다. 일례로 방탄소년단은 과거 한국의 특사로 임명되어 유엔 총회에 초청받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았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3명의 멤버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인 테드로스는 예방조치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SNS를 통해 기원했다.
이 밖에도 한 학술적 연구에서는 BTS 팬덤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의 주요 동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K-팝의 힘은 팬덤에 있다. 이 팬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제는 인종과 관련한 주제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의 집회는 BTS의 팬덤 아미가 정치인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온라인에서 티켓을 대량 구매했을 때 엉망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는 희망적이었고 당시 뉴욕타임스는 일반적으로 K-팝 팬들이 특히 지금과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스처를 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파이팅이라는 표현은 그 영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서구식 대립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국어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응원, 행운을 의미한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도전에 대한 집단적 단결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K-팝의 중심 정신이다. 긍정적인 힘을 통해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대립정치의 대안으로서의 K-팝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